지금 공무원 그리고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내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 제도죠. 네. 네.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공무원 노조 시행법과 교원 노조 시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네. 그다음에 3급 이상이 공무원, 그다음에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네. 경사노위에서 이런 분들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 절차와 네. 근무 시간에 뭐 어떻게 사용 실제가 이런 걸 정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게 통과됐다. 왜냐? 이번 12월부터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안 하면은 네. 지금 전부 한 게 불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여야가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합의를 존중은 해주지만 예. 제가 가진 노동운동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는 네.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전임자 네. 이런 사람들의 급여를 수백억씩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나는 역사적 퇴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 전임자를 지금 없애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늘리고 수백억 세금을 이제 월급을 줄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네. 우리나라 선거도 해야 되니까 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숫자도 많고 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수백억 세금이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627억 원이에요. 예. 이 돈을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2% 조합비를 걷어서 54%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제 이 인건비로 안 나가게 되니까 네. 이런 게 전부 대국민 투쟁하는데 대정부 투쟁하는데 쓰여질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농후하죠.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조를 막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2%의 조합비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체크오프 제도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2% 조합비를 거두라고 한 취지는 네. 이런 조합비에서 상호 부조 형태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주라 이 취지예요. 네.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고 노조 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네. 이따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주적이지 못해요. 맨날 이 노조가 항상 주장하는 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아라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뭐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왜 자주를 자꾸 외치는 거죠? 네. 그래놓고 오히려 전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네. 저렇게 봉급 받으면서 네. 맨날 뭐 윤석열 퇴진 그쵸. 뭐 이런 네. 거는 외치고 뭐 네.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이런 거는 외치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무슨 선택적 자주성입니까?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네.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네. 저것은 역사적 퇴행이고 네. 앞으로 정말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노동운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런 역사적 퇴행, 전임자 급여를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네. 이것은 노동 적폐이므로 네.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그 다음에 네. 전 세계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전임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30년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2년간 몇 개월 출근한 사람도 있었고, 8일.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것은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존중은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저것은 잘못된 제도예요. 네. 조만간 저런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게 한번 제도가 되면은 저거 없애려면 또 노조 탄압한다고 또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부로부터 사용주로부터 노조 전임자 봉급을 받는 거는 노동운동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국민노조는요 네. 최소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임오프 제도가 원래는 사라졌었던 제도였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나타났죠? 97년도에 예. 민주노총을 합법화해주는 대가로 네. 딜을 했죠. 네. 가장 잘못된 제도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것을 계속 붙잡고 문개적하고 안 오고 있다가 2007년도, 네. 2008년도에 이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적폐예요, 적폐. 그리고 이미 사라졌던 제도를 땡깡 펴서 네. 어거지 써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정치권 압박해서 네. 이거 안 하면 노조 탄압이고 우리는 너희를 지지 안 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조 전임자 제도예요. 네. 그러면은 노조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조합비를 네. 2% 걷지 말고 네. 0.2%를 걷어야죠. 그렇죠. 아니 조합비를 0.5% 내에 걷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리고 그 조합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양대 노총 중에 한 노총의 그 자산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00억대 자산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네. 현대자동차가 네. 조합비가 연간 네. 600억 가량 돼요. 예. 아니 봉급도 회사에서 받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봉급도 회사에서 받잖아요. 그것도 아, 네. 뭐냐면 이게 회계 규정이 1년마다 다 써야 돼. 네네. 그러니까 맨날 이걸 그냥 술 먹고 뭐 회의비다 조직비다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현대자동차 연간 600억대는 이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네. 맨날 윤석열 퇴진에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이 두 곳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뭐 한국노총 얼마 안 된다 근데 모든 노조의 조합비를 네. 전체 계산해야죠. 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수천억 될 거예요. 그렇죠. 1년에. 그럼요. 예, 1년에 그 정도 된다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노조 하면은 정말 치를 떠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업 때문에 정말 좀 싫어하는데요. 이 국민연금 노조가 지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옛날 국민노조에서 건강보험료 불평등 개선을 하려고 네. 그렇게 노력해서 약간 개선은 됐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네.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이거 인터넷이 잘 발전돼 있어요. 네. AI도 발전됐고 이런 데서 하면 돼요. 네. 지자체별로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놓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뭐 총파업한다고 하고 뭐 연금 공공성 강화, 실질 임금 인상 쟁취, 연금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구조 개혁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도 많잖아요. 네. 은행에서 징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면 훨씬 수월하고 더 잘하죠. 그다음에 네. 이것을 연금 보험액을 창출할 때 뭐 어디서 하면 가장 빠르겠어요? 세무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소득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그냥 자동방으로 거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합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고 옛날에 보니까 그 민주노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들이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더만 이렇게 종업원이 직원들이 많을 일이 하등이 없잖아요. 네.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무 자료는 세무서에서 만들고 네. 돈은 어디서 내요? 은행에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번에도 국민연금 노조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예.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철 파업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파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에서 그동안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28일에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최초로 그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이 양경수 위원장이. 네. 예, 바로 이 통진당 세력이죠. 경기동부 출신이죠. 경기동부 연합 출신의 양경수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통진당 세력이 지금 민노총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게 좀 더 길어지게 되었다. 확실하게 장악을 했죠. 이게 네. 민주노총 연임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요번에 양경수가 했고 네. 두 번째 민주노총 지도부는 양경수처럼 자기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저거는 사업장이 없어요. 왜냐 용인 외대 나와 가지고 네. 일반 사업장은 잘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기아자동차 하청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이런 걸 와서 그 민주노총의 전국회의 이게 네. 주사파죠. 네. 여기에 힘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정통 네. 현장에서 노동운동 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요번에 이 당선돼서 하는 일성이 윤석열 예. 퇴진을 구호로 내건 거 보면은 네. 저거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은 별 관심이 없고 네. 오로지 민주노총의 뭐 단결된 힘으로 네. 윤석열과 싸우겠다. 네. 뭐 이런 경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가 이제 두 명이었어요. 이 PD 계열의 박희윤 후보 그리고 이제 NL 계열의 양경수 후보가 이렇게 두 2파전으로 했었는데 네.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원래부터 PD 계열은 거의 뭐 다 죽어가던 곳이었으니까 이 민노총 내에서도 이제는 민주노총 네. 내에 이렇게 개파 이게 의미가 없어졌고 네. 전국회의 주사파가 네. 이미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어요. 우리는 싸우는데 너희는 뭐 했냐. 네. 이래가지고 이런 대공장, 네.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들이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뭐 국민파의 NL 계열 그리고 중앙파의 PD, 뭐 현장파 P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저게 남아있는 거 네. 보면 참 무서워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볼 때 저런 게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저게 설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정말로 노동운동 세력은 활동 방식이 수구적이에요. 수구. 네. 이게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수구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 NL과 PD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또 질문을 또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어가지고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잘 그 안 들어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NLPD 네. 저거는 제가 이 1980년도 저럴 때 막 유행했던 거라 지금은 네. 의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남조선의 가장 큰 문제를 뭐냐면 NL은 네. 민족의 문제로 봐요. 네.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는 거야 남한을. 네. 그래서 이런 신식민지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이런 사람이 뭉쳐서 통일전선으로 해서 네.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된다. 요것이 NL의 기본 노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선에는 북한의 노선과 상당히 일맥상통했죠. 네, 그다음 PD는 뭐냐? 돈은 자본은 뭐냐면 나라의 어떤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 재벌과 노동자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자 당을 만들어서 단결해서 자본가와 싸워서 노동 해방을 이루자. 네. 이게 PD파예요. 네. 그래서 이 PD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소멸을 했고, 네. 그다음에 NL 이것도 사실상 이제는 옛날 논리, 이제는 써먹을 수 없는 구닥다리 논리이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는데 네. 저렇게 노동 현장에서는 아직도 저런 걸로 해서 패를 지어서 위원장 선거를 뽑는 걸 보면은 네. 참으로 한심하고 전근대적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NL 계열의 양경수 위원장은 당선되자마자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네, 당선되자마자 당선 소감이 윤석열 퇴진 투쟁하겠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말로는 저러지만은 노조법 2조 3조 네. 노란봉투법을 뭐냐면 연대의 고리로 삼아서 네. 사실상은 민주당 이재명과 협력을 할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그 청부 입법 노란봉투 청부 입법을 그 시도를 했고 네. 민주당에서는 하청 투쟁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둘은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반미 집회 그다음에 어떤 주사파라는 이런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원팀으로 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했었거든요. 이 그 민노총에서. 근데 앞으로 더 강경한 투쟁을 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은 근로자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퇴진하도록 만들겠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는 이념 투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요번에도 올해 보면은 투쟁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 투쟁 동력이 떨어질수록 상층 집행부는 더 강고하게 장악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마스 같은 경우가 무슬림은 형제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분노를 유발시키려고 어린애까지 납치해서 막 해놓고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니까 하마스 지도부는 다 토끼고 인간 방패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악마화 만드는 거에 쓰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민주노총도 조합원들의 어떤 근로조건 유지해서 놔두고 윤석열 퇴진 노란범투 안 들어줘.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마스처럼 정말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네. 자기들이 어떤 이념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주사파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민주노총에서 조직실장이면 가장 요직이에요. 네. 모든 조직을 샅샅이 파악하고 이미 그 사람에 의해서 북한의 민주노총의 모든 조직원의 명단은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쟁이 실장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국민 앞에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노동 탄압이라고 그 사람들을 감쌌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적 단체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정상적인 조직은 그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능력을 인정을 받는데 이 양경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제대로 된 투쟁을 성공을 시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에 성공을 했다. 이거는 한 것도 없는데. 예, 조직 자체가 지금 많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냥 양경수가 그냥 다 장악을 했고 통진당 세력이 그냥 다 장악했기 때문에 연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소수 이념 집단이 네. 무게에서 장악해서 노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는 하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임금상 투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저거는 완전히 민주노총에 먹혔다. 그래서 주사파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숙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에일리언이라고 영화 있어요. 네. 저는 주사파는 그 민주노총의 에일리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숙주로 들어가서 결국은 민주노총이 국민으로부터 괴리되고 노동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끔 유도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경수 집행부는 네. 민주노총의 에일리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민노총이 앞으로 어떻게 또 투쟁을 할 것인지 한번 계속 감시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노조는 작지만 예, 계속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제 국민노조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 가입은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감사하시고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